오늘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광복의 참된 의미와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빅토리아 2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길 가던 10대 한인 남성이 폭행을 당한 지 며칠 뒤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다음 달 한국 추석을 축하하는 첫 단독 행사가 추진되고 있어 성사가 주목됩니다. 참석자들에게 한복을 입을 것도 권장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환원해주는 앵커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광복의 참된 의미와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뉴욕에서는 대한제국 마지막 왕녀인 이혜경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애국가에 담긴 의미에 대한 특별 강연도 개최됐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뉴저지 한인회와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하고 79년 전 되찾은 조국 광복을 축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총영사관 임수용 동포 담당 영사가 대독한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통일이 있다며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참석자들은 다 함께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뉴저지 상록회 차영자 회장의 선창으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뉴욕 한인회도 같은 시간 맨하튼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인회는 대한제국 마지막 왕녀인 이혜경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뉴욕 한인교회 장철우 은퇴 목사가 다시 보는 애국가라는 주제로 애국가 작곡에 담긴 의미에 대해 특별 강연을 가졌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의 국경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위대한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과 한국의 건국을 기념한다며 한국은 민주주의의 등불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국민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빅토리아 2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포트리 경찰은 물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뉴저지 주 검찰도 아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집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포트리 경찰서를 가로질러 있는 커뮤니티 센터 잔디 광장. 경찰의 총격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한인 여성 빅토리아이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뉴저지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과 뉴저지 최대 아시안 단체인 AAPI 등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 그리고 인권 단체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경찰의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희생자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애도를 표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주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드리아니 뉴저지 한인회장은 경찰의 보디캠 영상은 물론 9.11의 통화 기록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신고를 받은 후 경찰의 대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9/11 call recordings from the incident as well. Information of the current employment and assignment status of Officer Tony Pickens.
an investigation of the protocols and procedures of the 911 operators, first responders, and police when they receive a call like this. 피해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 조석진 변호사는 내일 오전 뉴저지 검찰이 이 씨 가족에게 사건 당시 경찰의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want to say one more thing is that we have agreed to see the body cam, agreed to watch the body cam tomorrow morning, so that we can release this findings tomorrow afternoon to you all. So we'll probably report to you tomorrow afternoon.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면 경찰의 과실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 단체 AAPI도 힘을 보탰습니다. 포트리 경찰에게 질문이 있다며 만약 빅토리아 이가 당신의 동생이었다면, 딸이었다면 문을 부수고 겁에 질려 있는 그녀에게 총격을 했겠냐며 경찰의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And if Victoria Lee had been your sister or your daughter, would you have shot her as she clutched a water bottle in fear? 오늘 시위 현장에는 빅토리아의 대학 시절 친구도 참석해 친구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셨고 마이크 앞에 선 주민들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경찰의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We want protection. We want protection.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길 가던 10대 한인 남성이 갑자기 뇌졸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뒤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뇌졸중 증세 전 무차별 폭행 피해 등의 가능성을 두고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19세 한인 남성 한준희 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1시 55분쯤 팔가와 마리포사 인근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LA 소방국 공보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대원들은 쓰러진 한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한 씨는 이후 긴급 수술을 위해 위티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5일 오후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한 씨가 쓰러지기 닷새 전인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0분쯤 한인타운 세라노 에비뉴 인근에서 한 흑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한 씨는 길을 걸어가던 중 전동 스쿠터를 타고 마주오는 흑인과 눈이 마주쳤고 얼마 후 흑인 남성은 갑자기 되돌아와 한준희 씨를 뒤에서 강하게 밀쳤습니다. 한 씨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얼굴과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흑인 남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 동안은 아무런 징후가 없었지만 23일 새벽 갑자기 쓰러졌고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평소 장기 기증의 의사가 있던 한준희 씨는 8월 1일 장기 기증 기관에 인계돼 여러 명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LA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D 검시소 공보관은 한 씨 사망이 LA 경찰국에서 살인사건으로 수사되고 있는 관계로 검시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시소 측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정확한 사인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뉴욕 총영사관, 공공기관 사무소, 기업 전시관 등을 결합한 뉴욕 복합 공간 개발을 추진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관계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실무진 등은 이달 초 뉴욕을 방문해 약 일주일 동안 뉴욕 복합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후보 건물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실사에는 해외 국유자산 개발과 관련해 컨설팅을 맡게 된 국토연구원 관계자들도 동행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해외 국유재산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을 맡아 뉴욕 등 한국 정부의 해외 국유재산 거점 개발에 대한 평가와 예산 타당성, 시급성, 투자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복합 공간 건물을 마련해 뉴욕 총영사관뿐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공기업 등 10여 개 주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총영사관이 위치한 무역협회 건물은 오는 2026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돼 있어 총영사관은 이전할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백악관에서 다음 달 한국 추석을 축하하는
첫 단독 행사가 추진되고 있어 성사가 주목됩니다. 행사 개최는 전 현직 백악관 한국계 직원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석자들에게 한복을 입을 것도 권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추석인 다음 달 17일 오후 5시 백악관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축하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안내 이메일을 한국계 주요 인사 등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이메일에서 참석자들에게 한복을 입을 것도 권장했습니다. 이 이메일은 행사 개최에 대비해 백악관 출입에 필요한 신원 확인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사 개최 자체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번 행사가 계획대로 열리게 되면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한국 추석 축하 행사가 됩니다. 추석인 음력 8월 15일을 명절로 쇠는 나라는 한국에 더해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0년 10월 추석 때 당시 트위터에 한국 추석 축하 메시지를 쓰면서 한글로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내에서의 이번 행사 추진은 한글로 추석 메시지를 낸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한국 추석만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보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표심도 행사 개최가 추진되는 배경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분석기관인 쿡폴리티컬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7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개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더 높았고 1개 경합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서 투표 참여 의사가 있는 유권자 2,867명을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8%,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7%였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둘 모두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5%로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포인트 앞섰고 애리조나에서는 2%포인트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의 지지율은 3%포인트 앞섰습니다. 조지아에서는 48%로 양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똑같았으며 네바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3%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차기 정부 장관직을 조건으로 후보에서 사퇴하고 지지 선언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지난달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후보 사퇴와 지지 선언을 대가로 장관 자리를 받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환원해주는 앵커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주택 소유주는 최대 $1,500, 세입자는 65세 미만은 $450, 65세 이상은 $7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지난 13일 오는 19일부터 뉴저지 납세자 약 150만 명에게 앵커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서가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앵커 프로그램 수혜자 등 주 정부가 이미 신청 자격을 갖췄음을 확인한 주민들은 개인정보 등 변경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자동 신청 접수 확인서에 기재된 이름, 주소, 은행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가 현재와 달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9월 15일까지 앵커 웹사이트를 방문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신규 신청자에게는 오는 26일부터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우편물에는 작성 시 필요한 아이디 번호와 핀 넘버 등이 기재돼 있으며 신규 신청 접수 마감일은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 환급금 지급은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올해 앵커 프로그램은 2021년 과세연도 기준 뉴저지 소재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가 수의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65세 미만은 1,500달러, 65세 이상은 1,750달러가 지급됩니다. 소득이 15만에서 25만 달러 사이 주택 소유자는 65세 미만 1,000달러, 65세 이상은 1,250달러가 지급됩니다. 세입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데 65세 미만은 450달러, 65세 이상은 7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명 원숭이 도창 엠폭스가 창궐하면서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WHO는 어제 이날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고 아프리카에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 2022년 엠폭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비상사태를 선언했었습니다. 엠폭스 바이러스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확산되기 시작한 후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부룬디, 케냐, 루안다, 우간다 등 주변 국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성적 접촉을 포함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1만 7천 명 이상의 엠폭스 의심 사례와 517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WHO는 미 대륙과 아시아 일부, 유럽 등 최소 84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실제 감염자는 현재 알려진 감염자 수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20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본다면 북한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각에서는 10월 깜짝쇼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며 핵실험이나 일본 상공을 지나는 ICBM 실험과 같은 일종의 도발로 북미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현재 행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12일 올해 상반기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이용 건수가 2,4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13.7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셈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 거주자,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 승객인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365일 24시간 소방청 중앙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통해 응급처치 안내 또는 복약 지도 등 각종 응급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지역별로는 해상이 1,339건, 육상은 1,147건이었으며 항공 상담도 2건 발생했습니다. 상담 이용 매체는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이 1,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메일 668건, 유선전화 223건 순이었습니다. 지난 4월 대학가를 휩쓴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의 진앙이었던 컬럼비아 대학의 네마트 샤피크 총장이 어제 사퇴했습니다. 샤피크 총장은 학내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 공동체 전반에서 엇갈린 견해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혼란한 시기를 보냈다고 말하고 이 시기는 지역 사회의 다른 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면서 여름 동안 심사숙고하면서 지금 내가 떠나야 컬럼비아가 앞으로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에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샤피크 총장이 물러나면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둘러싼 논란 여파로 사임한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 총장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조시 가타이머 뉴저지주 연방하원 의원은 12일 열차 운행 차질로부터 승객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요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승객 권리 장전 내용이 포함됩니다. 최근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 차질이 빈번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제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뉴저지 트랜짓 열차 650대 이상이 운행 취소됐습니다. 취소의 절반 이상인 415대는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노선을 관할하는 엠트랙과 관련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엠트랙이 관리하는 선로 및 장비 문제가 없었다면 열차의 92.3%가 정상 운행됐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주말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